논어강독 96번째 시간 선진편 18장에서 20장까지 보겠습니다. 18장입니다. 자왈 회하는 기 서호 누공이니라. 산은 불수명이요 이 화시건이나 토를 주입하십시오. 화시건이나 억즉 누중이니라.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회는 거의 가깝다. 회는 도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회는 도에 가깝다. 도에 가까웠고 자주 비었다. 산은 자공이죠. 산은 명을 받지 않고 재산을 늘렸지만 억측하면 자주 들어맞았다.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안회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회는 이 서가 이제 근의 뜻이니까 가까웠다. 도에 가까웠다. 도에 가까웠고 공자는 궁핍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가난했어. 자주 궁핍했다. 자주 가난해서 굶었다. 앞에서 밥 한 소쿠리에 물을 목은 먹고 지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공을 이제 도에 가까웠는데 학문을 즐기느라고 가난도 잊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에 가까운 것의 해석으로 보는 거죠. 회는 도에 가까웠다. 왜냐? 자주 마음을 비웠으므로. 마음이 비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보면 신은 우직했고 삼은 노둔했고 자장은 벽했고 그다음에 유는 언했다. 이게 운이 론이 벽이니 언이라는 게 다 마음에 장애가 있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못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공자가 논평한 걸로 본 건데 안회가 그런 장애가 없이 마음이 텅 비어서 도에 다가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누자도 그냥 자주 그런 게 아니라 늘로 보는 거죠. 늘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에 가까웠다. 이 해석의 일관성을 알 수가 있죠. 다른 해석도 있어요. 뭐냐면 누공하고 누중이 좀 운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반되는 누공과 누중을 상반되는 의미로 풀어서 안회의 경우 이 누공을 마음이니까 내향성, 내면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안회는 내면을 파고들었다. 근데 거꾸로 이 자공 같은 경우는 밖으로 향한 거죠. 중자는 외향성으로 본 거죠. 왜 화식과 연결시킨 거예요? 자주 재산을 많이 불렸는데 이 투기를 한 거죠. 말하자면 이 예측을 하면은 딱 들어맞죠. 외향성으로. 둘 다 방향은 다르지만 하나는 내면성이고 하나는 외향성이지만 둘 다 성공한 케이스로 공자가 얘기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 독특한 해석이에요. 근데 자공의 경우는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명의 해석이 갈립니다. 송나라 철학자는 이걸 대부분이 천명으로 해석을 했죠. 자공은 천명을 받질 않았어. 근데도 재산이 늘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부귀재천이라고 하잖아요. 인명재천, 부귀재천. 그러니까 부라는 건 하늘에 달렸는데 하늘의 명을 받지 않고도 재산을 늘렸으니까 이거 당연히 하늘의 명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천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송나라 때 일반적인 해석인데 한나라 때 학자들이나 이 청나라 때 고생학자들은 의견이 좀 달리하지. 이 천명으로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르게 보는데 이걸 농명이라고,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농명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고대에는 상업 활동을 하는 상고들이 있죠. 상고들. 이 사람들은 100% 관에서 허락을 얻어야 돼요. 정부에서. 허락을 얻지 않으면 상고라는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허가권, 인허가권을 받은 걸 농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농명을 받은 거죠. 근데 자궁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상업 활동을 안 하면서도 재산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산 허락받은 상인이었으면 상고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화식이라고 얘기한 거죠. 허락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하면서도 재산을 늘렸고 이 사람이 이 투기 딱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면 투기가 아니라 투자겠죠. 투자를 하면 딱 들어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흥미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사의 경우에 불수명이 화식언 이나 억증 누중에서 이나로 끌었다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요 자공의 경우 불수명이 화식언하고 억증 누중을 분리시켜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나를 했으니까 사는 명을 받지 않았는데도 재산을 늘렸다. 그러나 추측하면 다 들어맞았다. 그래서 억증 누중은 재산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문맥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장사를 해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어떤 이치나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면 그것이 대부분 들어맞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회의 경우처럼 도에 가까이 간 경우는 아니지만 자공도 보통 인물은 아니어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깊은 사고를 하면 자주 이치에 들어만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재산과 관리시켜서 관계없이 분리시켰다는 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명했다는 말이죠. 그만큼. 19장입니다. 자장이문 선인지도 한데 자왈 불 천적 이나 역 불입 어실이니라. 여기 이나토로자 이제 반대로 이제 한 거죠. 자장이 선인의 도를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들의 자치를 따르지는 않지만 또한 심오한 경지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본 거죠. 이 해석이 좀 재밌는 게 자장의 질문이 이상하죠. 문선인지도라고 그랬어요. 이 선인지도가 이게 좀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장의 질문은 선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를 물은 게 아니에요. 공자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선인으로 자처하면서 그 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어떠십니까? 라고 그런 뉘앙스로 묻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선생님 선인이 있는데 자기가 선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랬으니까 얘기한 거죠. 불천적이라 옛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냥 꼭 지키면서 그대로 해야지. 그런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악행은 하진 않지. 그 정도까지 바보는 아닐 수 있어. 그렇지만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리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좀 더 이 포괄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단 공자의 대답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 토를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 읽는 식으로 읽지 말고 그냥 문맥 그대로 읽는 거죠. 어떻게 읽냐면 옛 자취를 따르지 않으면 심오한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선인으로서 자처하며 사는 건 좋지만 옛 자치, 옛 악, 선인이 남겨진 훌륭한 흔적을 따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높은 경지에까지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장이 물은 건 우리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용법으로 물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경지를 물은 겁니다. 선인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좋지 않을까요? 괜찮지. 그러나 최고에까지는 가지 못해.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이상의 질문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이라는 게 진짜 심오한 경지를 보는 거죠. 보통 사람이 있고 선인이 있고 심오한 경지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맥이 천적을 어떻게 옛자치를 따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흥미로운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론독 발음이 좀 어렵죠. 논독 시어인된
군자호와 색장자호와. 성리학자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언론이 독실한 거죠. 말이 성실한 거예요. 말을 아주 성실하게 한다면은, 여기서 여자는 인정하다를 보는 거예요. 주자의 경우입니다. 인정하다. 어떤 사람이 말을 성실하게 한다고 인정을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군자일까? 아니면 낯빛만 씩씩하게 하는 사람일까? 라고 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어와, 이거 이제 언어고 요거 이제 행동이죠. 언행이 일치하느냐 일치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이 공자의 고민과 문제의식이라고 주자는 읽은 거죠. 이 주자가 되게 이제 이 언과 행에 대한 공자의 고민을 잘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근데 한나라 학자들이나 청나라 학자들은 다르게 읽었어요. 첫째, 이 사람들은 이거를 19장과 붙여 읽었습니다. 19장의 테마가 뭐였어요? 선인이었어요. 선인. 이걸 선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의문사로 봐요. 논독시요 군자자호 색장호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자를 이렇게 보는 거죠. 언론이 독실하면 선인일까? 군자, 이건 행동을 얘기해요. 행동이 올바른 사람이 선인일까? 낯빛을 엄숙하게 해서 소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인일까?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상당히 재밌죠. 주자는 19, 20장을 분리시켰는데 옛사람들이 이걸 붙여 읽었어요. 그러면서 공자의 말을 이 선인과 연결시킨 거죠. 다만 자활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한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때 얘기를 했지만 선이란 테마는 묶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이 편집했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재밌어요. 이건 언론, 행, 용어는 용모, 그쵸? 용. 이게 군자나 이 선인으로서는 다 갖춰야 하는 행동인 거예요. 다만 의문사를 한 까닭은 논독이나 행동하는 군자나 이 얼굴빛이나 용모가 이 엄숙하게 하는 사람이나 사이비가 있을 수 있어요. 가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들 때문에 가짜들 좀 조심해야겠지? 그게 진짜 그런 것일까 해서 의문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주자는 따로 행을 독립시켜서 말과 행실의 불이치를 문제 삼아서 이야기를 진행시킨 거고, 전통적인 견해는 앞장과 연결해서 선인으로 산을 꿰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